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홍삼이 아빠님의 이야기입니다. 홍삼이 아빠님도 또 처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고요. 지금 야간이든 또 아침이든 트레일러 운전 기사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운전을 하시면서 실제로 목격한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귀신들을 운전을 하시면서 보시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가 기릿. 갑시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홍삼이 아빠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삼이 아빠님께서 오늘도 참여를 해주셨고,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사연이 이렇게 막 내용이 스토리가 길고 그렇진 않다 보니까 네네네. 짧은 이야기, 일하면서 겪었던 거 3개랑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귀신, 할머니 귀신 이야기하고 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큰 차와 그리고 본인이 항상 같이 움직이실 텐데 또 네네. 그러면서도 겪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됩니까? 아우, 길이입니다. 갑시다. 우선 제가 다음번에도 또 드릴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네.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네네. 저는 큰어머니가 지금 무당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오, 예, 예. 큰어머니가 무당일을 하고 계시고 뭐 어릴 때부터 딱히 막 귀신이 무섭다, 뭐가 무섭다, 뭐 소름이 돋는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집 주위에 한 무덤 10개 있었어요. 어릴 때 살 때 산에 살다 보니까 집 주위에 막 그 무덤 위에 막 뛰어놀고 그랬어요. 뭐 딱히 무서운 건 못 느끼고 예. 다니다 보니까 뭐 혼자 저수지에 뭐 개구리 알도 주스로 다니고 네네네. 그랬는데 제가 우선 제일 처음 들을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 귀신 이야기인데 좀 잔잔하게 시작할게요. 이야기. 오, 예, 할머니 귀신이 잔잔해요? 네, 이건 좀 잔잔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한 10년 1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고속도로에 그때는 그냥 승용차예요. 이 이야기는 승용차인데 고속도로를 그냥 쭉 달리고 있었어요. 아는 형님이 조수석에 타고 저는 운전석에서 그냥 운전하고 쭉 예. 달리고 있는데 보통 사이드 미러를 양쪽을 한 번씩 보잖아요. 야간에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승용차든 큰 차든 이제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잠깐 사이드 미러를 보고 앞을 봤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뻔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을 자세히 봤더니 할머니가 허리가 꾸부정한 할머니신데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냥 예전 사람들이 입는 평민들이 입는 한복 같은 모양 있잖아요. 그걸 무슨 옷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머리는 예전 그냥 옛날 사람처럼 비녀를 꼽듯이 이렇게 그냥 뒤에 똥머리 동그랗게 요렇게 돼가지고 딱 제가 가는 속도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서. 예.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랬죠. 이거를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처음에 눈을 한번 비비고 봤는데 그대로 있길래 순간 얼음이 된 거죠. 제가 예. 놀래서 으악이 아니라 그냥 이 소리밖에 안 났어요. 순간 놀래서 너무 놀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눈을 비비고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싶어서 예. 옆에 있던 형님을 두드려 깨웠어요. 막 옆에 예. 자고 있길래 이것 좀 봐라고, 이거 뭐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자다가 왜 깨우냐고, 건들지 말라고, 좀 자야 된다고. 예. 근데 제 앞에는 계속 같은 속도로 가고 있고 할머니가 뒤를 왠지 쳐다보면 저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와, 예. 근데 안 쳐다보고 뒷모습으로 제가 가는 속도 똑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두드러 깨워도 안 일어나고 제 앞에는 계속 있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이제 오른쪽 편에 휴게소가 있길래 사이드미러를 한번 보고 앞을 딱 봤는데 그때 사라진 거예요. 와. 그래서 휴게소를 차를 대고 형님을 두드러 팼죠 옆에서. 왜 안 일어나냐고? 내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요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와.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제 눈에 보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더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건지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고 순간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그 할머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달리는 그 모션이 어땠어요? 그냥 뭐 날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사람이 달리듯이 달리는데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속도는 제 헤드라이트보다 살짝 더 앞에 있는데 한 무릎 밑으로는 안 보이고요. 없고요. 예. 무릎 위로만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냥 허리가 저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보는 허리가 꾸부정한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뒤에 이렇게 뒤통수에 이렇게 똥머리처럼 주먹만하게 옛날 사람들 머리 따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비녀에 보통 이렇게 옛날 사람들 꽂듯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옷도 뭐 이쁜 한복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막 주모들이 입는 그냥 평민복. 예. 색깔도 그냥 아주 수수한 색깔. 그래가지고 허리는 꾸정하게 해서 계속 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와. 근데 순간 잘못 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옆에 사람 깨워서 봐도 다시 보이고 그러니까 네. 환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와, 그러면 요게 그 참- 할머니랑 눈이 마주치거나 네네. 그런 적은 없으신 거죠? 그 당시에? 네, 만약에 마주쳤으면 진짜 뭔 일 났을 것 같아요 그때. 그치. 와, 아니 이게 잔잔하다고요? 네, 이게 잔잔한 거죠. 이거는 뭐 딱히 뭐 저한테 나쁜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소름 돋는데 일단은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거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작년 말 올해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을 나갔다가 저희는 제가 보통 저녁 8시? 9시 되면 일을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통 낮에 일을 끝나고 예. 야간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야간 일이 거의 한 90% 이상인데 이거 이렇게 한 8년을 해왔는데 네네. 돌비님 방송 들으면서 솔직히 요즘에 야간에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썩업니다. 저는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막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비님은 이제 사운드 위주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거의 한 열 몇 시간을 틀어놓고 다녀요 그냥. 예. 그래서 다 들었죠. 전부 다 듣고 계속 듣고 다니는데 야간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요즘에 제가 하차를 할 때 혼자 하차를 하는데 새벽 예. 2시든 3시든 혼자 불 다 꺼진데 하차를 하는데 순간순간 요즘에 무섭더라고요. 저녁에 야간에 일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근데 뭐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저희는 차 길이가 트레일러다 보니까 한 20m 가까이 될 거예요. 길이가요. 길죠. 네네네. 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잠이 온다고 그냥 갓길에 아무 때나 대고 잘 수가 없어요. 예. 위험하기 때문에 제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졸음 쉼터를 가든지 휴게소를 가든지 예.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갓길이 되어 있고 가로등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위협이 안 될 위치가 있어야지 잠을 자거나 쉴 수가 있는데 네. 그날은 딱히 될 데가 없는 거예요. 잠은 순간적으로 오고. 예. 그래서 딱 위치를 찾았는데 그걸 제가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낮에 사진 보내드렸던 거기 위치예요. 거긴데 차를 대고 저희는 제 차는 이제 보통 트레일러들은 뒤에 침대가 있거든요. 뒷칸에. 네, 그렇죠. 주무실 수 있도록. 네.
네네, 침대가 있는데, 그때 시동을 끄고 좀 자야지 싶어서 탁 누웠어요. 그냥 알람을 보면 1시간만 잘까 생각하다가 1시간 정도 맞춰놓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누웠는데, 네. 거기는, 아무래도 휴게소도 아니고, 졸음 쉼터도 아니고, 예. 일반 국도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차 소리 말고는 들릴 소리가 없어요. 딱히. 그렇겠죠. 네네네. 누웠는데 밖에서 어떤 남자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 하면서 예.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그게 제 느낌에는. 예. 그러니까 막 뭐라 통화를 하고 하길래 제가 누웠다가 진짜 잘라고 누웠는데 또 왜 밖에서 시끄럽게. 이렇게 시끄럽게 구나. 좀 조용히 하면 됐긴데 이 생각으로 몸을 또 살짝 돌아 누웠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남자 목소리가 안 들리더니 저 멀리서 여자 여러 명이서 속닥속닥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돌비님이 그때 방송하면서 제가 들었던 건데 예. 과위 눌리기 전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셨대요. 예. 근데 그게 저 멀리서 여러 명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남자가 가더만 저는 또 여자가 또 그 간혹 하면서 또 반대로 또 돌아 누웠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때가 온 거죠. 제 양쪽 귀에서 하는 거예요. 양쪽 귀에 대고 수십 명이. 그래서 제가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건 아닌데 지금 내 혼자 있는데 왜 내 귀에 양쪽이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차에 앉아서 바로 시동 걸고 그 자리를 바로 출발해 버렸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진짜 죄송한데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저도 살다가 제 몸에 이렇게 소름 돋는 몇 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때예요. 예. 지금도 잠깐 순간 소름이 돋는데 여기 아니, 또 아무도 없고. 근데 네. 지금 방금 네네. 막 이런 게 진짜 이렇게 들려서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묘사를 한 게 이런 건데 이것보다 더 하이톤이었어요. 양쪽 귀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귓속말 할 때 있죠. 귀에 살 갖다 대고. 예.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양쪽에 진짜 한 5-6명씩 붙어가지고 하이톤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버렸죠. 예. 온몸에 소름이 쫙쫙 돋는데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데 뒤에를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남자 목소리 들렸다고 했잖아요. 예.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차도 승용차도 없고 큰 차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도로고 도로 한복판이고. 네, 그렇죠. 국도 한복판이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서 여기 이 자리는 아닌가 보다 싶어서 제가 그 뒤로 잠이 와도 그 자리에서 안 자요. 예. 절대 안 자요. 그 자리에서는. 거기가 출발해서 네네. 정확히 위치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아니요, 길가니까. 아니요. 여기는 네, 길가니까 딱히 제가 사진 보내드린 그 부분인데 예. 위치가 경상남도 진주하고 경상남도 산청군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이에 있는 국도변인데 예. 동네도 있어요. 동네는 어차피 거기 가까운 그 위치가 제가 사진 보낸 위치가 그 동네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지편면이에요. 지편면. 그쪽 가는 그냥 완전 국도예요. 그죠? 네네, 국도에 진주 지편면이라는 곳이에요. 지편면 오르막 차로 있는데 그쪽인데. 그리고 제가 다시 운행을 해서 예. 다른 데 가서 그냥 잤죠. 너무 피곤해도 그냥 딴 데 가서 자자. 예, 그냥 다른 데 가서 자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잤죠. 거기가 이상하긴 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낮에 거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건데, 예. 낮과 밤이 완전 거기는 180도 틀려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예. 다 산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예. 요게 두 번째 이야기고, 이야, 네. 세 번째는, 요거는 좀 덜한 건데, 요거는 진주에서 그 엄청 가까운 곳에 이제 졸음쉼터인데, 예. 그날도 잠깐 조금만 자야지 싶어서 딱 신호를 끄고 졸음쉼터니까 거기는 마음 네네. 편하잖아요, 그쪽은. 근데 평소에는 제가 만약 야간에 다녀도 큰 차들도 있고 승용차들도 네. 있고 몇 대씩 있어요, 평소에도 야간에 다녀도. 근데 그날따라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를 대고 뭐 저는 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지만 뭐 그때뿐이겠지 싶어서 또 별 생각 없었어요. 네네네. 그냥 시동을 끄고 누웠는데 딱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제 트레일러 뒤편이 스텐으로 된 탱크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멘트를 실는 건데 예. 차 뒤에서 누가 제 탱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통 이렇게. 예. 그냥 또 잠결에 왜 남의 차를 또 건드리노 이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또 점점 통통 가까이 오는 거예요. 통통통 두드리는 소리가. 예. 통통통 두드리지만 제 차가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침대하고 트레일러 뒤에 연결되는 공간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침대 바로 뒤편이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뭐 차 뒤편에 차 바로 뒤편에서 누가 쾅쾅쾅 뛰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또 순간 놀래서 일어났죠. 그때는 막 소름 돋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 뭐야? 하면서. 예. 네,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차에서 그냥 바로 내렸죠. 예. 내려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하나 태우면서 뒤에 봤는데 아무도 없죠. 옆에 다른 차들도 없고 큰 차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 또 느꼈죠. 여기도 자면 안 되는갑다 싶어서 다시 또 운행을 해서 가버렸죠. 다른 데로. 와, 그냥 지금, 일반적인 휴게소로 들어가서 가버렸죠. 지금 천둥이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둥이, 여기 지금, 방송하는 지역에서는 엄청 네. 크게 해가지고, 소리가. 거기 지금 비 와요? 혹시? 아니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대구 지나서 안동 가는 쪽인데 딱히 비가 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네요. 이쪽은. 와, 여기 천둥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사람이 분명히 쳤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소리랑, 뭐, 네네. 그런 게 구별이 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내린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생각에. 예. 네. 누가 저한테는 이게 재산이고 일이다 보니까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쾅쾅 뛴다고 부서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뒤에는. 이야. 일단, 이 트레일러를 뭐 운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화물 기사분들이 잠을 좀 못 네네. 주무시면서 일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맞아요. 왜냐면, 한 번 이제 이동할 때마다 어쨌든 수입이 달라지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졸음 때문에 아니면 졸려서 헛것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진짜 귀신을 보신 것 같아요, 느낌이. 할머니도 그렇고. 저는 졸음 운전 때문에 차를 한번 폐차를 시킨 적이 있어요. 큰 차를. 아, 예. 근데 그 뒤로는 절대 잠오면 그냥 바로 될 수만 있다면은 남한테 위협이 안 되고 다른 A차 사고가 안 나는 장소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돼버려요. 그러면 홍삼이 아빠님, 그 기사분들만의 불문율 같은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래선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에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게 아마
트레일러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뒤에 네네. 뭘 달고 다니냐에 따라서 일이 완전히 특성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오, 예.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중장비 이제 포크레일이나 뭐 이런 그런 게 로우베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BCT라는 건데 요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정말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에. 예, 예. 근데 저희 같은 일은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은 무조건 잠오면 되라. 헛걸 볼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일단 뭐 네네. 잠오면은 무조건 되라. 뭐 그거 말고는 저는 뭐 딱히 다른 걸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딱히 불문율 같은 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제 일 말고 이제 다른 컨테이너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택배 뭐 뒤에 다른 걸 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에 그건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있겠죠? 네네. 네, 갑시다. 네. 요거는 제가 포항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대구 쪽이었어요. 대구 쪽. 대구 쪽에 그때도 졸음 쉼터였는데 저는 제가 그냥 뭐 그냥 제가 혼자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예.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좀 약간 그쵸. 이런 스타일인데 네. 그냥 그날따라 뭐 푹 자고 싶어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의자만 뒤로 젖혔어요. 의자만 뒤로 젖혔는데 살짝 잠이 들었죠. 이제 한 30분 잘 생각이었으니까 잠이 들었는데 누가 운전석 쪽에 문을 퉁퉁퉁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울려요. 여기 안에 예, 공간이 예. 넓기 때문에. 예.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던데 누가 퉁퉁퉁 하니까 울리는 게 뭐지 싶어서 눈을 딱 뜨고 일어났는데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싶어서 다시 누웠죠. 다시 누웠는데 다시 퉁퉁퉁 울리는 거예요. 예. 씩 하면서 순간 욕이 나올 뻔 했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예. 화가 나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씨 하면서 일어났는데 다시 옆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울린 위치로는 운전석이니까 누구지 싶어서 제가 순간 왼쪽으로 돌아서 보니까 없고 밑을 봤어요. 예. 저희 차는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3단으로 계단으로 그렇게 올라가야 봐야지. 되니까 예. 밑에를 봤는데 누가 저를 문 바로 앞에 위로 올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게 할머니였어요. 사람 할머니인데 말고? 예. 할머니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사람일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예. 대화를 했으니까 저랑. 예.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밑에를 쳐다봤는데 사람이 올려다 보고 있으니까 아이씨 하면서 놀래라 하면서 제가 창문을 우웅 내렸죠. 네. 무슨 일이냐고. 예,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위를 저를 딱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예. 뭐라고요 하니까 커피 한 잔 사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아니요 됐어요 하고 제가 그냥 창문 올리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을 해버렸는데 예. 그게 새벽 1시 2시에 졸음 쉼터에서 커피를 판다 할머니가. 네. 그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친구도 운전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이야기하는 바카스 할머니일 수도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얘기는 저도 TV나 다른 매체에서 봤는데 그런 게 네네. 있더라고요. 이제 기사분들이 이렇게 네네. 쉬잖아요. 그때 또 네네.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태워다 줘서. 네. 저는 그때 많이 깜짝 놀랐죠. 그때 진짜 놀라셨겠다. 예. 밑에서 위에 사람을 놀아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가. 예.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출발시켜버렸죠, 그냥. 이야. 왜냐면 그 첫 번째 아까 이야기에서 나온 할머니 때문에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으신데 네네. 딱 그러니까 더 놀라셨겠네요. 많이 놀랬죠, 그때도. 그냥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홍삼이 아빠님께서는 귀신을 지금은 보시진 않죠? 느끼거나. 네, 저는 뭐, 전혀 뭐 느끼거나 그런 거 없고, 제가 큰어머니가 무당이시다 보니까, 네네네. 어릴 때부터, 뭐, 큰어머니는 그냥 항상 이야기 하시는 게, 그냥, 큰엄마 이야기 하는 거는 반만 듣고, 네. 반은 흘려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라. 조심하라는 것만 조심하고, 막, 뭘 해야지 좋아진다 이런 말은 믿지 말고, 그냥, 네 인생 그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큰어머니 이야기도 몇 가지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큰 어머니의 또 그 이야기가 분명히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네네. 홍삼이 아빠님 네. 운전하시다 보면 야간에 막 동물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거 안 그래도 제가 팁으로 좀 가르쳐 드리려 했는데, 저희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동물도 많이 보셨나요, 실제로? 제일 많은 게 고라니랑 멧돼지. 네네, 그렇겠죠, 아마도. 네, 제일 많은 게 그런 거고, 다른 동물은 제가 실제로 본 건 없는데, 예. 고라니는 사람들이, 골비님 안 그래도 그때 동영상 보니까 뭐, 영물이다, 막 그런 말이 있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고라니는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요. 아, 맞네. 승용차는- 높이 차이가. 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짧잖아요. 아, 그렇죠, 제동 그렇죠. 거리가 짧고 핸들 조작이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제동 거리가 엄청 멀어요. 예, 예. 특히나 뒤에 짐을 실어버리면은 엄청나게 쭉 밀려가는 것도 밀려가는 건데, 그 고라니 한 마리를 피하기 위해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밀어요. 짐 실었을 때는. 예. 그러면 제 마음도 솔직히 찢어지죠. 살아있는 생물인데 고통을 주는데 누가 그거 그쵸. 하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제 마음도 찢어지고 제 지갑도 울어요. 그렇게 되면. 예, 예. 앞범퍼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면 거의 한 150만 원씩 깨져버리니까. 예. 근데 제가 고라니를 한 4마리 정도 네네.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8년 정도 운전하면서 한 4-5마리 이렇게 했는데, 고라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녁에 야간에 가면 사람들은 와다다닥 이렇게 뛰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고라니가 라이트랑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멈춰요. 애가. 맞아요.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멈추기도 멈추고, 고라니가 예를 들어서 차선이 2차선이 있으면 고라니가 1차선으로 가면 나는 2차선으로 가면 될 거야, 이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네네. 고라니는 지그재그로 뛰거든요. 정면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뛰어요. 지그재그. 오, 왼쪽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네네네. 예. 그래서 1차선으로 가고 고라니가 있다고 내가 2차선으로 쑥 가면은 괜찮겠지 이 생각을 하다가 순간 딱 날라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사람들은 그냥 고라니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나한테 달려와서 박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고라니를, 그렇겠네요. 예. 네, 막 제가 멈출 수 있을 때는 멈춰요. 네네네. 예를 들어 뭐 속도가 좀 짐을 싣고 가는데 속도가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다 싶으면, 얼마 한 3일 전에도 본 것 같아요. 네. 코너를 돌아서 나오는데 앞에 2마리가 통통 뛰더라고요. 그래서 예. 마침 속도가 줄어 있는 상태라서 쓱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에 그냥 뛰어가게 놔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산 쪽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 옆에서 날라오기도 많이 날라오죠. 그렇죠. 갑자기 이게 또 로드킬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네네.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무조건. 자, 오늘 홍삼이 아빠님께서 지금 화물 운전을 하시면서
겪는 실제 네네.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네네.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네요, 이거. 아, 안 그래도 마누라는 이야기 했더니, 마누라는 너무 피곤해서 가위를 눌린 거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가위 눌린 적도 없고, 뭐, 딱히 뭐가 무섭다, 이런 거, 그러니까 부대도, 해병대에서, 산에서도 자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딱히 무섭다는 건 없었는데, 아, 그때는, 그, 할머니 봤을 때랑 제 귀에서 속삭이는 걔네들은, 지금 생각해도 막, 순간 소름이 쫙쫙 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위치에서 네. 주무셨으니까 거기 있던 귀신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다 몰려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괴롭히려고 근데 깨운 것 같고. 남자 목소리는, 통화하던 그 목소리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러게요. 그냥 통화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냥 제가 뭐 정확하게 무슨 단어를 쓰는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네네. 밖에서 뭐라 하면서 크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걔가 뭐 다른 애들을 부른 건지, 그러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하여튼 그 장소에는 절대 차를 안 세워요, 그 뒤로는. 앞으로 이제 운전을 계속 하시겠지만 항상 네네. 정말 안전 운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귀신 보면 또 돌비 공포라디오에 일르세요. 아시겠죠? 바로 일러주세요. 다음에는 네. 몇 가지 또 더 들려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삼이 아빠님께서 또 이렇게 늦은 시간 차 안에서 또 생동감 있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네,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상상을 좀 오늘따라 몰입을 엄청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할머니가 차석도 따라왔다는 거랑, 그리고 자는데 귀에서 원래 바깥에서 들려던 소리가 갑자기 귀 바로 옆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음을 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게 사자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죽은 자의 언어, 죽은 자의 말 이런 거 사자어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귀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갑자기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따라온다 그러면 조심하시고, 또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에 제보를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또 소름 돋고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호랭이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종교학자 삼촌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목이 정말 특이해요. 이야기는 혼묵기라는 또 다소 생소한 이야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이 단어에 대해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또 어떤 기이하고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가 기릿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호랑이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네요. 오늘 또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일 텐데 제목이 네. 되게 특이해요. 혼묵기. 네, 혼묵기. 네, 혼묵기. 이거 오, 사실 제목을 뭔가 짓기가 힘들어갖고 네. 그냥 여기 나오는 그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예. 일종의 뭐 양밥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자세히는 삼촌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무섭기도 예, 하고. 예. 근데 아직도 뭐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세요. 왜냐면 너무 자료도 없고 알아보셨는데 엄청 예전에 있었던 그런 주술 같은 거라서 네네네. 그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같이 추론해도 될 것 같아요. 뭔지 알겠습니다. 모르니까. 우리 또 같이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의견을 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랭이님, 렛츠가
길이십니다. Let's get it 갑시다. 이 이야기는 그 신부님하고 그 법사님들 같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네. 일어난 이야기고, 당시에 삼촌이 몸이 아프셔갖고 그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참여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네네. 신부님하고 뭐 법사님하고 이렇게만 일을 하러 좀 떨어진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네. 당시 이제 삼촌이 살던 그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좀 구식 그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삼촌 사는 집 이제 옆에 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대요. 그 집에 바로 옆에. 네. 그래서 그 분이 근데 보니까 동양인이셨대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할머니셨는데 말을 뭐 이렇게 섞어보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삼촌이 한국인이시다 보니까 정이 확실히 그 사람 눈동자였대요. 예. 눈동자가 삼촌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삼촌이 이제 흠칫 놀라신 거죠. 사람이 이렇게 놀래면은 못 움직이는 거 아세요? 그 삼촌이 몸이 이제 못 움직이셔갖고 경직됐지. 네, 너무 놀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고 계속 보는데 예. 또 지니까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 무복 있죠, 무복.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복인데 한국 예. 무복은 아니고 약간 일본 무복 같이 생긴 걸 입은,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빨간 네. 눈동자만 기억이 난대요. 그 여자가 서갖고는 춤을 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오. 삼촌은. 근데 이게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신 삼촌을 깨우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로 일어나라면서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삼촌이 일어났는데 옆을 딱 봤는데 방 문이 열려 있는데, 더 소름 돋는 거는 그 방 안에 보니까 그 건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삼촌이 막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던 때가 아니어갖고 뭔가 원한 살리도록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당할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오고 나서 삼촌이 더 큰일 날 뻔했대요. 거기 이제 무단 침입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촌이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삼촌 홀려갖고는 그 문을 따신 거예요. 삼촌이 어떻게 딴지도 기억도 안 난대요. 그냥 문이 열려서 예. 자기는 들어간대. 알고 보니까 삼촌이 땄대요. 그 흔적이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조사 받고 했는데 삼촌은 아무런 그게 없다고 판결이 돼서 이제 끝이 났고, 이걸 당했잖아. 법사님한테 결국엔 전화를 해갖고 신부님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법사님만 좀 나한테 와달라고 하고 이제 법사님이 오셨대요. 법사님이 이 주술을 한 거를 직접 보셨어야 되는데 보질 못해서 삼촌이 적어놓고서는 네. 그 법사님한테 일러줬대요.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법사님이 말하는 게 그게 혼묵기라는 거라고 말을 하더래요. 오, 그 그게? 법사님이. 그러니까 법사님이 뭐 말씀을 해주시기를, 되게 예전 우리가 상상하기 이전에 그런 시대에 있던 주술인데 자기도 잘 알지 못하고 아마 기록도 얼마 안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예. 중국에도 이런 게 있었고 예. 인도에도 있었고 태국에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옛날 발해인가? 있었던 건데 워낙 그 시절 기록이 없대요. 그 발해 시절에 대한 기록도 없어서 그 발해 때 이런 주술이 있었다는 것도 중국에서 발견이 돼갖고는 알게 된 사실인데, 네. 그 예전에 믿던 신한테 일종의 영혼 제물을 바치는 거래요. 곧 네. 갈 사람이 자기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영혼을 바치는 그런 주술이래요. 이 혼묵이라는 게 뭐 그런 주술이라고 설명을 했대요. 예. 예. 을 가셨대요. 그 이렇게 캠핑장 너머에 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산 나무들, 이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와, 왜 그러네요. 서양에서 막 기도를 외우면은 칠판 긁는 소리도 같이 들리고, 그래서 네. 삼촌이 귀 안 막으려고 손을 딱 내리고 계속 꾹꾹 참고 있으면은 왼쪽 귀에서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오른쪽 귀에서는 중국어랑 일본어 섞인 말로 사바사바사바 막 하더래요. 엄청 네. 빨리 막 이렇게 하더래요. 집중이 안 되게. 그리고 나 그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도 그 신부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 그 칠판 긁는 소리도 사라지고 상태가 좀 나아지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짐을 느끼는 동시에, 그래서 한 번도 이 형태가 주변에 맴돌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없대요. 그러다가 이제 천사소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네.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악령이나 악마 같은 경우였으면 분명히 내가 만난 영매사들 중 한 명은 보지 않았을까. 근데 예. 왜 그 사람들은 다 못 보고 왜 얘 눈에는 보였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자, 일단은 오늘 호랭이님께서 이렇게 종교학자 네. 삼촌분이 겪은 또 혼묵기라는 또 생소한 단어의 어떤 주술 또 이야기였고, 네네. 그러고 나서 또 삼촌에게 보이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죠? 또 미스테리한 네네. 존재들이 있었고, 그쵸.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셨는데, 이런 늦은 밤, 네. 예, 추우실 네. 텐데 또 여전히 밖에서 참여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호랭이님. 자, 오늘 호랭이님 네. 오늘 너무 참여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호랭이님 이야기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춤추는 귀신들은 뭐 하는 애들일까요? 진짜 실제로 춤추는 귀신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진짜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진짜 있을까요? 혹시 춤추는 거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여기에? 만약에 춤추는 귀신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여기 위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꼭 제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방금은 호랭이님이 들려주신 종교학자 삼촌분의 실제 이야기였고요. 혼묵기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아스라님, 오늘도 직업, 오늘이 네. 이게 지금 세 번째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3화죠. 3화죠. 네. 직업 괴담. 이건 되게 유명한 또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악어. 그쵸? 뭐 정식 직업명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물속에서 이제 그런 시체를 수습하시는 분들을 통칭 악어라고 부르거든요. 그쵸. 네네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분에 관련된 얘기로 3편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요. 네, 악어라고 많이 불리는 또 그분들, 바닷속에서 예를 들어서 시신을 찾기 위해서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시신을 찾아내시는 그런 분들을 또 악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또 취재하신 적이나 촬영을 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 남양특집에서 수살귀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 내부 수색을 해야 돼요, 물속을. 네네네. 항상 그런 분들이 오세요.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네. 제가 대부분 들었던 거는 직업보다는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해병대 출신이신 분들이 오, 돈을 받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직업처럼 막 사무실이 있고 막 그런 직업은 아니래요.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또 시신을 찾아내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면 또 겪으신 게 분명히 많을 텐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네, 3편 시작하겠습니다. 악어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저희가. 예, 예. 그러니까 좋든 싫든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만나 뵙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체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 사실 시체 관련된 금기사항이 너무 많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귀신에 관련된 걸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 예, 예. 그거는 어차피 많은 이들 알고 계시니까. 화선이님이 뭐 수살기 그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적 있잖아요. 네. 포크레인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와류가 생긴다고. 그쵸, 그쵸.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무당님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요. 그러니까 시멘트나 아니면 뭐든 만들 때 모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원래 공식적으로는 모래를 이렇게 바다에서 퍼야 된대요. 네. 근데 그 작업하시는 그런 인부들이 이게 바다에서 모래를 풀면은 그 모래 염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단가가 올라간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퍼간다 그러더라고. 오, 예. 그래갖고 대부분 그런 좀 얌체 짓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강에서 이렇게 몰래 그냥 한번 푹 푸고 이렇게 도망가고 그래갖고 와류가 생기는 그런 웅덩이들이 되게 많이 생긴대요. 아, 예. 이제 이번에 와류에 관련된 건데 첫 번째 괴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략해요. 와류가 네. 생기는 곳에 풀이 안 자라면 가지 말래요. 풀이 안 자라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바닥을 들어가도 풀은 항상 자란대요. 예.
네, 그거는 뭐 생명의 위대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이렇게 어느 지역을 딱 들어갔는데, 그 웅덩이가 딱 생겨서 와류가 생기는 그 지점을 딱 봤는데, 생물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와, 완전 무생물. 네, 정말 모래나 아니면 모래밖에 안 보이거나 아니면 돌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곳이 있대요. 예. 근데 그런 곳은 절대로 이제 근처도 가지 말라라는 그런 게 있대요. 예, 예. 이제 한 분이 그런 곳을 종종 보신대요. 네. 종종 보셨는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와류가 생기는 곳은 스킨스쿠버들도 그냥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와류가 생기는 곳에 대체적으로 수습해야 되는 시체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네. 들어가시기 전에 뭐끈 같은 걸로 뭐 나무에다 끈을 매놓는다거나 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신대요. 네. 그날도 이제 의뢰를 받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들었던 인상착이랑은 다른데 어떤 한 시체가 이게 웅덩이가 생겨서 와류가 생기면 되게 안쓰러운 게 시체가 빙글빙글 돈대요. 그렇겠죠. 네, 아니, 이게 도는 게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회오리처럼 노는 게 아니고, 진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갔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갔다 이러면서 원형을 그리면서. 와, 귀신 마냥 뭐 나왔다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보네. 네, 그게 물이 그렇게 돌게 된대요. 웅덩이 때문에 생기는 와류가. 네, 그래갖고 그 시체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걸 딱 봤는데 자기가 의뢰받았던 인상착이랑은 다른데 한 개가 이렇게 막 돌고 있더래요. 네네. 그래갖고 저기 들어가야 되네 해가지고 일단 물 밖으로 나와서 끈을 이렇게 메고 이제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수습을 하려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예. 근처까지 갔는데 바닥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돌밖에 안 보이더래요. 예. 흙이랑. 그러니까 순간 아차 싶더래요. 이거 꺼내야 되나? 그래도 끈까지 다 맸으니까 괜찮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곳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하냐고 물어보니까 어쨌든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렇죠. 예. 위에서는 못 건진대요. 본인이 휩쓸려가지고 위에서는 못 걸고 대체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에 몸을 고정을 시킨 후에 오는 그 시체를 잡아다가 끌고 올라온대요. 예. 그게 아니면 너무 위험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아무 생각은 없는 건 아니었겠죠. 뭐 이제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했으니까 조심스럽게 딱 들어가서 이제 그 부력 장치를 이용하면 딱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력 장치 가지고 바닥에 딱 쓴 채로 이제 시체가 오길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보신 게 시체가 위에서 이렇게 삥 돌고 아래쪽으로 쓱 내려와서 바닥을 한번 쓸고 지나가는데 바닥 쪽에서 검은색 손이 시체 막 밀더래. 예. 검은색 손 여러 개가 나갔고 시체가 딱 오니까 시체 배든 등이든 그거를 딱 잡으려고 허우적대면서 시체를 막 밀어갖고 쑥 하고 가서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분들도 도대체 어떻게 일하냐? 그분들은 진짜 저희보다 더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왜냐면 저는 그 시체 관련된 것도 되게 많이 듣잖아요. 예. 그분들은 정신과 안 다니고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아스라님도 남양특집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는 훨씬 더 뭐 힘들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더 극한인 것 같아요. 훨씬 극한이에요. 와, 그럼 또 다른 그것도 있나요? 사례가?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분이 겪으신 건데 그분도 이제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 곳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갖고 피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근데 그분들이 프로시더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실수를 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와류에 휩쓸렸대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분들은 이제 장비를 다 차고 계시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죠. 네. 와류에 휩쓸려가지고 바닥 찍고 다시 이제 그런 경우 와류에 휩쓸리면은 수영으로는 쉽게 못 나온대요. 수영으로 나온다 네. 하더라도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일단 바닥을 찍은 다음에 부력 그걸 최대한 내린 다음에 기어서 올라간대요. 그런 경우 그게 훨씬 안전하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 된대요.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와류 휩쓸렸으니까 일단 바닥까지 내려가야지 한 다음에 이렇게 바닥 쪽으로 몸을 돌려서
이렇게 위쪽 쓱 찍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바닥에서 거기도 모래밖에 없었는데 예. 모래 얼굴만 이렇게 정면만 이렇게 한 6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거 딱 보고 그냥 다시 부력 풀고 헤엄쳐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분들은 이제 물안경이라고 하지 그걸 잘 보이는 걸 쓸 거 아니에요. 그분들 거 저 써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물안경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 정말 잘 보여요. 거의 그냥 물 밖에서 보는 거랑 거의 똑같이 보여요. 와, 예. 그런데도 그런 걸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사람 뭐 얼굴들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확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말은 이제 눈동자가 자기 쪽을 다 바라보고 있었대요. 위치는 다 다른데. 예. 그래서 그거 딱 보자마자 순간 소름 쫙 올라오면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헤엄쳐가지고 급하게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확실히 무섭다. 물속이니까 더. 이분들이 겪으시는 게 거의 대체적으로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많이 겪으세요. 또 있나요? 다른 게? 그러니까 이런 그 웅덩이로 인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은 사람이 이 2개가 다고, 이 웅덩이에 관한 걸 한번 무당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왜 생물이 안 자라냐. 그러니까 뭐 되게 당연하다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물귀신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생물이 자랄 수 있겠냐고. 거기 들어가 있는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그 개미 귀신 벌레 개들처럼 예. 사냥하는 거라고, 거기서. 그래서 개미 귀신인 건가? 모르죠, 그거야? 하긴 그 벌레한테 왜 귀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했는데 개미 귀신 맞아요? 이름이?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튼 그런 개미지옥인가? 벌레처럼 사냥하듯이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기다린대요. 사냥감이 오기를. 예. 오다가 이제 한 명이 와르에 휩쓸려서 내려오면은 못 올라가게 딱 붙잡아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물귀신에 관련된 이야기 말고도 악어분들이 이제 막 하시면서 또 요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었나요? 예, 그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서 있는 시체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거 같은 경우 와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제외할게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예. 좀 특이했던 거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였냐면은, 낚시꾼들이 보시는 경우가 있대요, 시체를. 그렇겠죠. 제보를 하겠죠. 그래서. 네. 네, 저수지 같은 데서 이게 낚시를 하다가 이제 발견돼 있는 그런 거를 보신대요. 근데 네네. 그분들 말은 저수지 작업을 할 때는 딱 2시간만 작업을 한대요. 이유가 있을까? 따로? 그분들 말씀이 저수지 같은 경우엔 뭐 떡밥이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시야 확보가 정말 안 된대요. 들어와서 수질이. 네,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헛것들을 정말 많이 본대요, 물속에서. 예. 그래서 2시간 작업하고 30분이나 1시간 쉬고 또 2시간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신대요. 네. 근데 본인들 얘기로는 헛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면서 들었던 사례가, 예. 어떤 낚시꾼들한테 계속 귀신이 나온다고 했던 저수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거는 저희가 촬영 때문에 딱 갔는데, 마침 그분 경찰 내역을 조사해보니까 그 근방에 이제 실종 신고가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여기서 돌아가셨나 보다 한 다음에 이제 잠수부 유가족 분들이 이제 그분 돈을 내고 이제 장수부를 굴렸는데, 한 분이 시체를 수습을 했어요, 결국. 예. 근데 시체를 수습했는데 저수지가 원체 넓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수지 그쵸. 같은 데서 이렇게 가시면 발견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네네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거의 한 3개월 동안 작업해서 찾는 경우도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특히 낚시터로 포함되어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찾아도 뼈를 찾는데요. 네. 고기들이 살을 다 파먹어가지고. 그래서 더 못 찾는데요. 제 형태가 살이 아니겠구나. 네, 뼈도 그리고 근육이나 그런 살 같은 게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못 찾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소지 같은 경우에 3일 정도 지나면 포기를 한대요. 일반적으로. 네네네. 근데 유가족분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갖고 그분이 이제 원래 2시간, 1시간 그거를 일단 내팽겨 치고 오랫동안 작업을 했대요. 물속에서. 예예. 물속에서 되게 오랫동안 작업했대. 한 3시간쯤 지났나? 물속에서 이제 3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막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시약보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앞에서 웬 남자가 자기를 다 뭐라고 막 손짓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 뭐지 이랬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걸 보면요 안 간대요. 교수분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예. 일단은 내가 슬슬 이제 헛것을 보기 시작하는 레벨이 왔구나 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그날 작업을 쉬고 다음날 작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서 있던 장소로 들어가고 싶어갖고 그쪽으로 들어갔더니만 또 저 멀리서 그 남자가 또 손을 흔들더래요. 예. 그렇게 계속 점점 가까워지고 일주일 후에 그 마지막 남자가 보였던 그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시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그것도 소름이다. 물고기가 먹어서 시체가 온전치 못하는 내용도. 근데 대부분 이제 물에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들이 이제 사냥을 하기가 좋잖아요. 흐르는 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대요. 물고기들은. 그쵸. 예. 네, 저수지 같은 경우에 고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시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3일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일주일이라도 또 지나서 찾아서 다행이지만 아예 못 찾는 그런 시신도 있겠죠? 그분 말로는 아마 악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진짜 많은데 아마 거의 한 80%는 못 찾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가 못 찾는데요? 네, 일단은 왜냐하면 대부분 여름철에 많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사고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물놀이 사고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소들이 계곡, 강, 바다 이런 쪽으로 딱 가면 일단 바다는 그래도 운이 좋았고 떠밀려 오면 찾는 거고 아니면 거의 못 찾는다고 보고 계곡 같은 경우에도 거의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일단 물 수심이 그분 말씀은 한 4m 정도 되면 시체가 어느 정도 안전하게 떠내려간대요. 네. 이게 한 3m, 2m 정도 되면은 계속 구르면서 가가지고 어느 순간 퍼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수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 네네. 와, 소름 돋네. 그래갖고 거의 한 80%는 못 찾는다고 본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지노선은 3일밖에 안 잡는데요, 대부분. 네. 그 3일 안에 못 찾으면은 그냥 그 자리는 그냥 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물귀신 때문에 그 악어분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설명을 하기가 힘든 게 네. 악어 일을 하시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겠죠. 예. 계시긴 계신데요. 본인도 한 분 주변에서 아시던 분이 가셔갖고 장례식장 갔다 왔다 그러는데 이게 물귀신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게 작업을 일단 혼자 하시니까. 네네.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말을 하실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 그냥 사고 사려니 하면서 이렇게 넘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단순 사고사다 이런 식으로. 네, 그쵸.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그렇다고 그분이 이제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난 사실 물귀신한테 죽었어 이러면서 얘기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은 그래서 사고사로 보시는데, 이제 세 번째가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작업에 네.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경우, 누가 발을 그렇게 잡는데요. 와. 그럼 그때는, 그날은 작업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자꾸 발을 잡았을 때는 네. 그 이유가 또 뭘까요, 그거는? 얘기를 듣기로는 강이었는데 그날 사고가 딱 발생을 했고 네. 한 2시간 가까이 물에서 안 올라와가지고 사망이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그래서 시체 수습을 하시는 분을 불렀대요. 네네네. 강은 일단 그래도 좀 넓으니까 그래도 작업을 해야지 한 다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10분도 안 돼서 누가 발목을 잡더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한 분은, 다른 분은 대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보지도 않고 나오신다는데, 어떤 한 분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딱 봤더니만 그 조금 좀 소름이 돋죠. 그러니까 본인이 찾으려고 했던 그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더래요. 예. 근데 그 아래 또 다른 어떤 한 형체가 그 사람을 잡고 있더래요. 뭐야, 이거 잠깐만. 그러니까, 악어분을 누가 잡고 있고, 그 네. 잡고 있는 사람의 발을 또 누가 잡고 있다고요? 네. 그런 거를 보신대요. 그렇게 당일날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그러면 또 그 두 번째 잡고 있는 그 존재에게 또 누가 잡고 있고 이런 식인 건가? 소세지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가?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 보셨대요. 보면 2명 정도라고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잡은 건 대체적으로 그날 사고 당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이고, 네. 그분을 잡고 있는 건 아무래도 수사이겠죠? 와, 무섭다. 그 분을 그래서- 죽인 그런 귀신일까요? 그 잡고 있던 사람은? 굳이 판단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사고 당일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작업을 안 한대요. 못하겠다. 또 신기한 건, 예. 신기한 건 그렇게 계속 막 누가 발목 잡는 느낌 나가지고 나와서 다음날 작업을 하면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생긴대요. 신기하네요, 진짜. 네. 이런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악어분들도 분명히 이제 일을 하시면서 많은 걸 겪으실 거고, 또 아스라님은 또 남양 특집 때문에 또 찾아다니다가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또 직업분들을 만나셨을 거고, 그랬을 텐데, 좀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좀 알려져 있는 직업이기도 해요, 악어분들이. 왜냐면 또 공포 괴담에 많이 노출이 됐었던 그런 직업이었었기 때문에 많이들 그쵸. 알고 계시는데, 그럼 아스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직업들 소개해 주셨지만, 또 아직 소개 안 해주신 직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많죠. 그런 직업은, 엄청 뭐 유명하다. 아니면 우리가 진짜 상상도 못 하는데,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라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름 돋았던 게 학교 선생님들 관련된 일이에요. 와, 이것도 좀 그렇다. 학교 선생님? 네,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듣는 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예. 얘기들이 좀 많이 소름 돋더라고요. 아직 또 소개를 안 해주신 그런 또 이야기들도 많을 텐데, 오늘 악어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겠죠? 네, 그쵸.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실제로 악어분들을 만나 뵙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실제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실화를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철 다가오고 할 텐데 물놀이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스라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자나깨나 물 조심, 불 조심도 있지만 물 조심하시고 여름철 물놀이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아스라님께서 수중에서 시신을 또 찾아주시는 악어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소고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지인분이 어떤 한 빌라에서 겪은 실화이고, 거기서 도대체 어떤 귀신을 또 목격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뭘 할지 알고 계실 겁니다. 렛츠가 기릿! 갑시다. 여보세요? 아, 네, 소고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고기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한 빌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얘기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친해진 그 여자 사람 친구 얘기예요. 예, 여자고 정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조금 봐요.
보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그렇게 막 보는 친구는 아니고, 예. 이제 문득문득 본다고 해야 되나? 좀, 이제 좀, 기가 센 곳, 뭐, 터가 안 좋은 곳, 그런 데를 가면은 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뭘 할까 하다가 이 친구한테 예. 5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량에게 5년 만에 전화를 걸고 그 뒤로 들었던 또 무서운 이야기일 건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입니다. Let's get it. 갑시다. 정량이 이제 자취할 때 겪었던 얘기인데요. 예. 그렇지, 이제 이게 집안 사정이 조금 복잡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20살 때부터 이제 혼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서 살게 됐거든요. 네. 이제 부모님이 그냥 이제 혼자서 살기 괜찮게 이제 빌라 전세를 얻어주셨었대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빌라를 들어갔는데 좀 집값이 좀 많이 다른 층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저렴했대요. 예. 그 빌라가 그 옛날 빌라들 그 지하 있잖아요. 요즘 빌라는 지하 없고 1층 다 주차장으로 트고 1.5층이나 2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옛날 빌라라 가지고 지하층도 있고 4층짜리 건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방을 보고 할 때는 그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었대요. 집 자체는 되게 깔끔했대요. 집 자체는 깔끔하고 방 2개였나? 방 2개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 하나 있고 그 일반적인 그 빌라 구조 네네.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뭐 다 집안도 괜찮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됐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살기 시작한 지 1달 반? 2달? 그쯤 됐을 때부터 조금씩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요. 예. 특히 잘 때. 밤 새벽 1시 반, 2시? 그 사이만 되면은 그 이상하게 몸이 떨리고 오. 막 으슬으슬해지고 막 되게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예. 없다가 1달 반쯤 지나고 나서부터 1달 반, 2달 그쯤 지나고 나서부터 그런 느낌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한 번은 안 자고 이제 그 시간까지 버텨봤대요. 예예. 근데 또 이 친구가 잠을 안 자면은 또 그런 느낌이 안 들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잠만 들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가위에 눌리는 건가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래요. 몸은 다 움직여지고 네네. 이제 뭐 가위 눌림의 그 특이한 현상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고 막 눈만 떠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자다가 눈 딱 떠보면은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집이 뭔가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우풍이 드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대요. 다 점검을 해봤는데 우풍 들어오는 데도 없고 별 문제는 없더래요. 한 번은 이제 자다가 그 꿈을 꿨다고 하는데 이게 웬 여자가 꿈인데 자기가 이제 집에서 이제 레포트를 이제 작성을 하는 꿈을 꿨대요. 예예. 거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막 그 레포트를 하는 꿈을 꾸는데 바닥에서 뭔가 검은 게 이렇게 싹 하고 올라오는 게 보이더래요. 예. 검은 게. 예. 이게 이 친구는 그게 꿈인 거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꿈인 걸 모르고 뭐지 하면서 이러고 뚫어져라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슥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까만색이었던 게 사람 정수리였던 거예요. 진짜요? 사람 예. 정수리부터 이렇게, 지하에서부터 이게 사람 정수리부터 이렇게 슬슬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얼굴은 안 보이고 예. 그때 들었을 때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제 머리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게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얼굴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머리부터 이렇게 쓱 올라와가지고 오우. 이제 완전히 이제 발끝까지 다 올라왔을 때 예. 그 거실 바닥에서 한 5cm에서 10cm 정도 아무튼 조금 뜬 상태로 이렇게 거실을 이렇게 빙빙 돌더래요. 예. 거실을 이제 빙빙 돌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이제
그 친구가 옷방으로 쓰는 방에도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왔다 갔다 계속 돌더래요. 와, 계속 반복해서. 예, 계속 막 빙글빙글. 그러니까 미동도 없이 그냥 차렷 자세로. 예, 예. 미동도 없이 차렷 자세로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자기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감감무소식이더래요. 나오지도 않고.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꿈인데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체 저기서 뭐 하길래 안 나오나, 뭐 하는 건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방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봤대요. 방문을 열고 봤더니 이제 자기가 자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나랑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이러고 그 앞에 이제 머리맡에 이렇게 서가지고 가만히 서서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가만히 서서 있다가 갑자기 이게 그 여자가 이렇게 쓱 움직이더니 그 병원 치과 가면은 그 의자 이렇게 뒤로 제쳐지는 거 있잖아요. 아,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예. 예. 그런 식으로 이 여자 몸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수직으로 서 있던 게 수평으로 이렇게 그냥 떠버리더래요. 예. 그대로. 차렷 자세 그대로.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그 제 친구 정량 몸 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지는 것처럼 내려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는 몸 위로 그대로 겹쳐지더래요. 예, 예.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비명을 딱 지르는데 그 비명과 동시에 이제 깬 거예요, 정량도. 예. 그리고 이제 아, 이건 뭔가 있는 건가 보다.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일이냐. 분명 나는 여기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느낌도 없었는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되게 무섭다, 막 이 생각을 했었대요. 처음으로. 예. 그때 처음으로. 네. 그 꿈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그 꿈을 이제 굉장히 자주 꾼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었나? 그 주기가 있었대요. 근데 꿈을 꿀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한 번은 자기 이제 친한 언니였나, 언니를 불렀대요. 네네네. 자기 집에서 이제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놀자, 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불렀대요. 예, 아닌 척. 그래가지고, 아닌 척, 이제 그냥 놀고 싶었으니까 느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잠을 잤는데 이 친구가 그 언니한테 네. 자기가 자는 데에 재우고 자기는 이제 다른 데서 잔 거예요. 너도 한번 항상 꺼봐라. 자기가 자는 자리에다가 자기가 네. 자는 자리에다가 그 언니를 재우고 자기는 그 옆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이제 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 숙면을 했대요. 너무 잘 잤대요, 그 잠을.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 언니라는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자기를 깨우더래요. 자기는 숙면을 했는데 그 언니가 되게 막 놀라서 막 깨우더래요. 자기를 흔들면서.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서 이제 일어났는데 일어났더니 야, 나 지금 되게 무서운 꿈을 꿨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꿈? 무슨 꿈? 하면서 이제 또 끝까지 모른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자면은 꿈을 꾸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모른 척을 한 거죠.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아니 자는데 야 꿈을 꿨는데 같이 술을 먹고 있었거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전날 놀았던 그 내용의 꿈을 꿨대요. 예. 근데 놀 때 그 테이블에서 같이 술을 먹는데 그 정량이 그 소파 앞쪽에, 그러니까 자기가 정면으로 봤었을 때 그 여자가 올라오는 쪽에 있었고 그 언니가 그걸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술을 먹는 장면이었대요. 네. 정량이 갑자기 자기랑 막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손가락으로 뒤를 가리키더래요. 자기 뒤를. 그래서 이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이제 또 그 여자가 이제 이미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 예. 올라와가지고 그 언니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똑같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다가 또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네. 그래서 꿈에서의 정량이랑 같이 방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자고 있는 자기 위에 서 있다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 몸 위에 이렇게 딱 얹어지는 거죠. 이제 또 겹쳐지는 오, 예, 예. 자기 그 언니 몸 위에. 예. 그래가지고 너네 집에 이제 못 올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 그 여자 분위기가
꿈인 걸 알면서도 나는 이게 산 사람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어.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이제 니네 집 못 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어찌저찌 해서 밖에 나가서 같이 아침을 먹고 이제 헤어졌대요.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만 자면 그런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긴 하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부동산에다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네. 집값 떨어지니까 무슨 일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들이 그런 걸 잘 안 알려줘요. 집값도 떨어지고 주변 그 집값만 떨어지면 다행인데 그 집값 주변에 있는 집값까지 싹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알려줘요. 그럼 뭐 일이 있어도 진짜 막 뉴스에 나온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그래가지고 뭘 부동산에 물어보고 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동네 주민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피하고 이 친구가 눈치가 좀 빨라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긴 있었구나. 지금 이 사람들 행동이 진짜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숨기려고 이런 거다라는 걸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하다가 그러면은 이게 혹시 다른 친구들도 그런가 하고서 이제 부른 거예요. 저를요.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전 또 혼자 가기 싫어서 안군을 또 같이 갔죠. 안군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놀고 먹는데 안군도 뭐 처음에 아무런 그런 걸 못 느꼈대요. 네. 되게 그냥 일반 가정집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이제 술 먹고 뭐 놀고 뭐하고 하다가 그때는 좀 오래 놀았어요. 예. 새벽 3시인가? 그때까지 술 먹고 놀았으니까 한 새벽 1시쯤부터 안군이 자꾸 슬쩍슬쩍거리면서 주변에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상한데? 이 시간 이상한데? 왜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군이. 예. 분위기가 바뀌어? 그랬더니 되게 오싹오싹한데? 뭐 이상하다. 아까는 안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안군이.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기억이 잘 없어요. 그날 진짜요? 필름이 나갔거든요. 예.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필름이 나갔거든요, 저는 그때. 네네네. 이것도 이제 정량이 이제 저랑 그 안군이랑 얘기하는 거를 자기가 얼추 이제 그때 기억나는 얘기로 해준 거였는데. 네네. 저는 이제 왜 그러냐 묻고 그 안군은 계속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계속 둘러보는데 네. 이거는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량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뭐 이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안군이 아니다, 여긴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지금 거실에 뭔가 검은 그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올라오지는 않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쟤 누구야? 지금 소고기 있는 데 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거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여. 그랬더니 이제 정량이 벌써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봤을 때 그 여자 동선이랑 겹치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림자가 보이는데 지금 이 방 안에는 있는 게 아니다. 이 방 안에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가지고는 뭔가가 있긴 있다. 근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다. 일단 확실한 건 지금 집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체 경보기 같은 놈이니까 아마 그런 게 보였으면은 당장 데리고 도망갔겠죠. 네네네. 이 친구도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술을 먹고 이제 잤어요. 이제 네. 저희는 이제 그 친구 옷방에서 자고 그 친구는 이제 자기 방에서는 이제 못 자겠다고 해서 소파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정량이 이제 중간에 물을 마시려고 깼는데 그 위치가 그 눈 쪽 있잖아요. 네. 눈썹 위쪽. 네. 그만큼만 머리 딱 그 눈썹 위쪽까지만 이제 이거는 꿈이 아니고 실제로 눈썹 위쪽까지만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돌더래요. 오, 예. 실제로 그냥 머리 예. 정수리 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만 이렇게 해서 막 돌더래요. 막 도는데 이게 원래 자기가 자는 방으로는 안 들어가고 계속 막 이렇게 돌고 하다가
이제 저희 자는 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돌고 계속 그걸 계속 반복하대요. 예. 정량도 이제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가고 분명 지금 이 상황은 꿈은 아닌데 지금 저게 진짜 보이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 친구.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조심 이제 그 머리 움직이는 거랑 그 뭐냐 동선 안 맞게끔 이제 피해가지고 예, 예. 이제 그 가서 이제 안군을 깨운 거예요, 정량이. 그 안군을 깨워가지고 조용스럽게 나 지금 그거 보인다고 네. 지금 정수리 요만큼 이제 올라와가지고 지금 돌아다닌다고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군도 일어나가지고 몸을 딱 일으켰는데 그걸 본 거예요, 안군이. 네. 안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막 쳐서 이제 깨운 거죠. 예.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 저는 이제 막 필름 나갔지, 술이 떡 돼가지고 막 필름 나가가지고 뭐야 왜 막 이러고 있고 이제 네. 정양이랑 이제 안군이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든 들춰내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 정양이랑 안군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안군이 지금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었다고. 아까 너가 눈썹 위까지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예. 지금 머리 반절은 올라왔다고. 아무래도 저거 지금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저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너가 본 거는 꿈이었지만 지금 저게 실제로 이만큼이 올라왔다고. 네. 이제 아마 며칠 지나면은 아마 머리 다 올라오고 이게 계속해서 올라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난 해결 방안이 없다고. 아, 그쵸. 난 뭐, 너네들한테 네. 난 이게 너희들이 위험하다는 걸만 알려줄 수 있는 거고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고. 이거는 네, 뭐 네. 방법이 없다고. 당집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너가 믿는 종교의 뭐 목사님, 뭐 신부님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예. 그랬더니 지금 이 집도 지금 자기가 받은 돈에서 이제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들어온 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일단은 아직 다 올라온 게 아니니까 천천히 네. 좀 방을 구하든가 해가지고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네네. 뭐 어떻게 할 만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지내봐라 이런 식으로 네네네. 얘기를 했나 봐요. 보통 같았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동선이랑 그런 것만 피해가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안군도.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알겠다 하고서 부동산에다가 이제 집을 내놨대요.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집이 안 나가더래요. 한 달? 그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그 뒤로 다시 봤는데 엄청 마른 거예요, 몸이. 야유인 네, 거예요, 네. 야유인 거. 어이구야. 뭐 요즘 뭐 다이어트 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뭐 다이어트 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요즘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집 어디에서 자도 나온대요. 꿈이. 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만 잤었을 때 꿈을 꿨는데 네네. 지금은 집안 어디에서 자도 그 꿈을 꾼대요. 그 여자가 자기 몸에 겹쳐지는 꿈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군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래 해가지고 이 친구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는 거예요, 안군이.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정량이 왜 그랬더니 이제 안군이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너한테 해결 방법을 잘못 알려준 것 같다고. 넌 그냥 예. 그 집에서 당장 나와서 딴 데 갔었어야 됐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정량 몸에 그 여자가 겹쳐 보이더래요. 비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되게 예. 그 효과 있잖아요. 플래시 터지는 것처럼 팍팍팍팍 하면서 이제 보였다가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방식.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여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이게 좀 겹쳐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당집을 가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 한동안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자지 말라고. 예, 예. 일단 그 집에 안 가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한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니네에서 좀 신세를 졌대요. 예. 언니네에서 신세를 졌는데 또 이상하게 또 그 집에서 자고 나니까 또 꿈도 안 꾸고 잠도 되게 개운하게 자고 그러더래요. 예. 몸의 건강이 다시 되돌아오더래요.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안군이랑 다시 만났어요. 네네. 그랬더니 안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안군이 정량한테. 그러니까 그 정량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못 본 게 자기한테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시야에. 네. 정량은 이제 자기 그걸 못 보고 이제 안군이 그걸 봐가지고 얘기를 해줘서 다른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안군이 이제 안 보인다,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나 계속 다시 이거 이 집이 나갈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 집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어떡하냐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네. 너는 그냥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아니 내 짐이랑 옷이랑 화장품이랑 거기 다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낮 시간에는 괜찮지 않을까? 어느 특정 시간만 되면은 그 기운이 생겼으니까 네. 낮 시간은 괜찮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러려나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자기 짐이랑 뭐랑 이제 조금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신세를 질 수 있는 데를 찾았나 봐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신세 질 곳을 몇 군데를 찾았었나 봐요. 네. 그러고 나서 짐이랑 간단하게 이렇게 뿌리고 이제 소파에 이제 잠깐 이렇게 앉았다가 그대로 잠든 거예요. 예. 그 정량이 그대로 잠든 거예요. 잠들자마자 또 그 꿈을 바로 꾼 거예요. 이번에는 누워서 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잤는데 이번엔 가위 눌린 것처럼 예.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여자가 거실 바닥에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대요. 그냥 쑥 올라와가지고 예. 돌아다니는 것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자기한테 오더래요. 다이렉트로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앉으려고 이제 뒤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겹치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제 안군이 깨운 거예요. 뭔가 이쪽 와봤는데 얘가 지금 막 끙끙거리면서 막 가위 눌린 것처럼 하길래 이제 막 쳐가지고 깨운 거예요. 그래서 예. 당장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짐만 챙기고 나서 너 그냥 저 집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더라도 뭐 어디 앉거나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것만 챙겨라. 예. 챙기고 이제 다른 집에서 이렇게 좀 방 나갈 때까지 이렇게 신세를 져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몸 상태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오늘 해줬는데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얘기 해도 되나? 자기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불규칙해졌고 항상 일정했던 애인데 그것도 불규칙해졌고 그것도 예. 불규칙해지고 그 다음에 없던 탈모 생기고 머리카락도 너무 자주 빠지고 그러니까 완전 기빨린 것처럼 그리고 막 빈혈도 막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온몸이 다 안 좋아졌었대요. 예. 그거를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제 머리 빠지던 것도 없어지고 네. 다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씩 돌아오더래요. 건강이 회복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일을 겪으면서 병원을 갔었을 때는 원인 불명이다. 그냥 스트레스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만 진단을 내리더래요. 네.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머리 빠지는 것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빠집니다. 주기도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이제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단을 내렸나 봐요. 근데 그 집에서 나와서 살면서 그런 게 싹 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 거예요. 원래 건강으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방이 나갔어요. 결국 방이 나갔어요. 그 방이 나가고 나서 이제 안군이 이제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줬거든요. 저하고 예. 이삿짐을 나르는 걸 이제 도와주는데 안군이 계속 한 군데를 흘끗흘끗 쳐다보는데 거기가 맨 처음에 그 정량이 잠을 자던 곳 있잖아요. 네. 원래 잠을 자던 곳에서 이제 그 여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을 바라보고 있대요.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안 보이는데 분명 자기네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대요. 안군말로는.
한국말로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렷 자세로 미동도 없이 그냥 서가지고 계속 자기네들만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삿짐 빨리빨리 나르고 어차피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뭐 그렇게 짐 많지 않아서 네. 이렇게 큰 거 뭐 수납장이나 뭐 옷장이나 이런 것만 적당히 빨리빨리 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 끝까지 이제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서가지고 계속 이제 쳐다보더래요. 와,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량이 이사 가고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올 일이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네네네. 그 빌라 그쪽이 저하고 안군 집에서 한 걸어서 15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올 겸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네네. 포차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 전에 여기 살던 아가씨 아니냐고. 네. 아, 맞다고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인사했더니 그분이 이제 조용히 아가씨 나가고 나서 저 집에서 큰일 하나 있었다고.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가 네. 여자였대요. 젊은 여자. 예. 그러니까 딱 그 정량보다 한 2-3살 정도 많은? 그러니까 그 또래죠. 또래였는데 그 집에서 살고 한 4개월인가 만에 변사체. 아이고야. 돌아가신 거네. 예,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방에서 진짜 자는 것처럼 누워가지고 그대로 죽었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대요. 예.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이제 이게 그 사체가 이제 부패하고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문을 땄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똑바로 누워가지고 그대로 예.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밤새 그 주변에 그것 때문에 되게 막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저는 주변에서 15분 거리인데 저는 그걸 왜 몰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15분이니까 뭐 그럴 모를 수도 가능성이 있죠. 있다고 치겠는데 예, 15분이면 그래도 좀 걸리는 거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사장님이 어차피 이사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있었던 일 여자 그 다음 세입자가 죽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지하에서 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네.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그런, 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네. 그때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분이 딱 그 또래의 여자분이셨는데 네. 그 여자분이 그 일을 당하신 곳이 그 집 구조가 똑같잖아요. 빌라니까. 네. 딱 그 방이었대요. 그 바로 아래 방. 와, 예. 그 바로 아래 방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범인이 그 1층 예. 바로 윗집. 바로 윗집인데 와. 그 범인이 또 여자예요. 예. 그 범인이 또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질투? 그런 게 되게 심했나 봐요. 네. 그 지하 1층에 그 안타까운 일 당하신 분이 되게 이뻤대요. 예. 근데 되게 이뻤는데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같은 그 빌라 건물에 있으니까. 네. 주변에서 그 빌라 한 동에서 그 지하 쪽에 사는 그 여자한테 이것저것 되게 많이 챙겨주는데 자기도 똑같이 혼자 사는데 자기한테는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둘이서만 친해지고 했었을 때 이제 같이 이제 지하방 여자 방에서 둘이 같이 술을 먹고 약을 탔는지 뭐였는지 그 여자가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고 네. 그 틈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이고. 또 안타까운 그래서 사건이 있었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여자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의 수사망에서 제껴놨대요. 네. 그러니까 뭐 초동 수사를 잘못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자도 그 바로 위가 그 방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계속 그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여자도. 네. 계속 겪다 보니까 이 여자도 집을 내놓고 나가고 아무도 그러니까 세입자가 한 2-3번 더 바뀌었대요. 근데 바뀔 네. 때만,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여자가 들어오면은 꼭 그 꿈을 끄더래요. 네. 그 여자만 들어오면은 계속 그 꿈을 꾸고 그런 일을 겪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렇겠죠. 타이밍에 이제 정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량도 그 일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가고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그 세입자도 여자였던 거죠. 다음 세입자도. 네. 다음 세입자도 여자였는데 그 여자분은 결국은 뭐 몸을 뺏겼는지 혼을 뺏겼는지는 모르겠다만 이제 거기서 똑같이 안 좋은 일로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뭐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빌라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네, 있어요. 지금 예. 아직도 있어요. 좀 많이 낡은 빌라긴 한데 네. 아직까지 지금 잘 뭐 거기 앞에 항상 주차 뭐 빡빡하게 돼 있고 좀 누군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 결국에는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던 그런 빌라였네요. 예, 그렇죠. 뜬금없는 지금 그냥 동네에 소문 그런 게 다 났어요. 아니라. 지금. 아, 진짜요? 지금은 그쪽 동네에 소문 다 나가지고. 근데 뭐 그쪽 세입자는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하기야 뭐 남자분이 소문은 들어가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잠잠해지니까요. 아니면은 그 돌아가신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아우, 그건 모르겠지만. 같이 예. 떠났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소고기님께서 또 정말 또 오랜만에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네네. 실화 이야기예요. 이것도 분명히 또 네. 그 여사친분이 겪은 실화 이야기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소고기님. 아닙니다. 오랜만에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빌라나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곳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연이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이 있는 집에서 이런 귀신들이 자꾸 나타난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 집에서 귀신이 나왔어요. 아니면 뭐 자고 있는데 귀신이 자꾸 어디선가 나타나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사연이 있는 집은 무조건 있고 또 거기서도 귀신이 등장을 하고 목격이 되는 그런 장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그런 또 사연이 있는 한 빌라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